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5에서 한국을 세계 경제의 풍향계로 지목하며 미국이나 일본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첫 번째로 회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서 한국이 또 한 번 해내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개방형 수출국가이자 상당한 규모의 무역국인 한국보다 풍향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많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가 세계 경제 회복의 전조일 수 있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6%를 기록했죠. 한국과 일본의 엄청난 차이는 하늘, 땅, 바다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철도 3대 회사는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987년 분할 민영화 이후 JR 동일본과 JR 토카이가 사상 최대 적자를 냈고 JR 서일본도 99년 이후로 최대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대학 교수들이 말하길 철도는 국가의 재산이고 인프라이기에 여간해서는 기울지 않는다.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국가 기반 존망의 위기 시점이다 라고 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국철은 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 운행을 시작으로 적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1조 엔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1986년에는 장기 채무가 40조 엔이 넘기도 했습니다.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1987년 6개 여객철도 회사와 1개 화물철도 회사로 나눈 뒤 JR이라는 이름을 붙인 민영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국철 관련 채무의 60% 이상을 정부가 떠맡기로 하면서 말입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를 1만 킬로미터나 걷어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철도 노선을 폐선해 그 자리를 버스로 대체하기도 했죠. 하지만 기차역이 사라지자 역 주변 마을과 상권이 사라졌고 결국은 버스 운행마저 멈춰 지역 자체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신칸센은 일본의 대동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철도죠. 7개가 넘는 노선이 있고 총 길이는 3,0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 수 또한 3억 6천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KTX가 2004년 처음 운행됐으니 40년 먼저 고속철도가 달렸던 것입니다. 신칸센 요금은 민영화 후 20에서 30만 원대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면서 근근히 버텼던 것이죠. 일본 도쿄도에는 37개 JR 노선이 있고 지하철 13개 노선 등이 있습니다. JR사들은 회사 매출의 약 80%를 신칸센과 제레선에서 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로 관광객이 오지 않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최근에도 비상사태까지 발령돼 이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영회사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투자를 축소하자 시설이 낙후됐고 비가 조금만 와도 느리게 운영되거나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진까지나 복구에만 수십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고요. 결국 일본 철도는 존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망해가는 지역을 살리고자 철도 재국유화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철도망은 국가주도로 운영돼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항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일본 양대 항공사인 아나홀딩스는 무려 4조 원 이상의 적자 공시를 했고 5월 7일 일본항공잘도 3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했습니다. 일본항공이 연간으로 적자를 본 것은 2012년 재상장 이후 처음이죠. 잘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올해 예상 실적 발표도 보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말입니다. 일본항공은 국제선 수입이 94% 줄며 대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잘은 이미 2010년 파산을 경험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살린 바 있었죠. 여객사업 집중을 위해 화물기 10대를 모두 정리시키면서 말입니다. 결국 화물기를 버린 일본항공은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대한항공은 36만 톤의 화물을 날랐고 아시아나도 17만 톤을 운송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화물 운송량이죠. 대한항공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23대의 대형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액 7조 6천억 중 화물사업 비중이 57%나 차지했죠. 결국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고 향후 2년간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역시 매출액 60%를 화물사업으로 벌어들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올 1분기에도 900억 원대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1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생존을 위해 공동회사를 출범했지만 수주에서는 모두 한국조선 3사에 밀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상선회사들은 자국산 배를 이용하다 잦은 사고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HMM은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봉량이 1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HMM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작년에 9,800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에도 3조 1천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HMM의 주가는 작년 5천원대에서 현재 4만원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후 2018년 해운 재건 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3조 1천억 원을 지원받아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24,000 TEU급을 시작으로 총 15척을 인도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16,000 TEU급 5척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HMM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척 확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 아래 한국조선 3사와 건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금액은 총 1조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고요. HMM은 2022년까지 10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해운제선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준비는 한국의 역대급 수출 증가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은 5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1분기 경상수지는 무려 228억 달러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3위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5%나 증가한 것입니다. 선박, 화공품, 승용차, 철강, 반도체 할 것 없이 모조리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도 한국에 와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수백억 원을 투자해 인천에서 설비를 2배 확충했고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생산하는 일본 다이킨 공업도 한국에 408억 원을 투자해 10월중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이킨 공업과 도쿄오카 공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죠. 이는 일본이 했던 수출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